첫 번째 글입니다. 아주 까마득한 옛적에 새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의 이름은 하버니, 세진이, 마하나였다. 하버니와 세진이 사이에는 길고 긴 강이 흐르는데 맑은 강물이 작은 산봉우리 사이를 굽이굽이 끼고 돌았다. 산봉우리와 강변엔 유독 소나무가 많아 이 강은 소나강이라 한다. 강 쪽으로 쭉 뻗은 솔가지마다 두루미가 날아드는 풍경이 참으로 아름다웠다. 마하나와 세진이 사이는 험준한 산맥이 첩첩 가로막혀 있다. 산이 높아 다라산이라 했는데 정상엔 항상 흰 눈이 쌓여 있다. 산속에는 호랑이와 곰 등 수많은 맹수가 득식을 거리고 밤에는 늑대의 울음소리가 요란했다. 수많은 동물 중 가장 신비한 맹수는 구름 같은 털을 가진 해태인데 그가 커다란 송곳니로 호랑이의 머리를 단숨에 깨물어 버릴 때 빠지직하고 대갈통 터지는 소리가 심리를 넘어 들렸다. 해태는 다라산의 끝자락에 있는 침곡산에서 어쩌다가 한 번 보이기도 하는데 사람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호랑이를 쫓아준다는 호감이 가는 동물이었다. 해태는 해에서 태어난 동물이라 했다. 마하나와 하버니 사이는 넓은 강줄기가 길게 내려와 바다로 흐른다. 강변에는 갈대가 끝없이 펼쳐지고 드문드문 버드나무가 무성했다. 바람이 일면 안개 사이로 버드나무가 여인의 젖무덤처럼 벙실거린다. 강에는 오리가 많아 오리떼가 한 번 날면 하늘을 새까맣게 덮었다. 이 강의 두물머리 상류는 안개강이고 하류는 푸른 물에 오리가 많아 푸른 오리강이라 하였다. 어느 때부터인가 하늘이 어두워지고 날씨가 싸늘해지자 사람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태양을 따라 남으로 동으로 옮겨갔다. 그 사람들은 처음 터를 찾아갈 즈음에는 서로 간 분주히 오가며 소통하였다. 그 후 제각기 터전이 잡히고 자신들의 혈족이 늘어가자 넓은 강과 높은 산맥이라는 지리적인 여건을 경계로 자신들만의 터를 이뤘다. 당시 곳곳에는 각자 자신의 부족을 관리하는 우두머리가 있었는데 이를 위두라 한다. 넓은 세상엔 당연히 수많은 위두가 있었다. 위두가 지배하는 지역은 그 크기가 서로 달랐고 사람의 수도 적게는 몇십 명, 많게는 수천 명이 되기도 했는데 대부분의 위두는 자신의 세력을 한없이 키우고자 하는 욕망이 컸다. 따라서 이웃 부락 간의 싸움은 피할 수 없었다. 강한 위두는 약한 부락을 제압하여 땅과 재산을 빼앗고 약한 종족을 노비로 삼기도 했다. 약한 종족은 서로 뭉쳐 강한 부락에 대항하기도 했다. 어떤 부락은 강한 위두에 스스로 찾아가 엎드려 합병되기를 원하기도 했다. 세월 따라 곳곳에 강한 마을이 생겨나 점점 세력이 커지기도 했지만 너무 비대해진 마을은 여러 가지 이유로 깨지고 분산되어 다시 약한 부락으로 흩어지기도 했다. 인간 세상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약육강식의 시대. 잡아먹지 못하면 잡아먹힌다. 뭉치고 커졌다가 깨지고 흩어지는 이합집산이 난무하는 세상. 인간 세상은 차라리 늑대물이었다. 어떤 종족은 자신의 힘을 모르고 강한 마을에 대들었다가 사라지기도 했고 어떤 위두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며 노략질만 했다. 어떤 종족은 깊은 산골에 처박혀 눈치만 보았다. 어떤 위두들은 강한 마을에 대항하기 위해 혈맹을 맺었지만 자신의 혈맹이 곤경에 빠지면 가차없이 잡아먹었다. 약속은 그 순간이 지나면 거품처럼 사라졌고 서로 간 믿음이라는 것은 아예 없었다.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세상. 사람들은 오직 신의 존재를 믿고 의지해야 했다. 긴 시간이 지나자 마을마다 각기 서로 다른 문화가 생기고 그런 문화적 차이는 서로를 적대시하는 이질감으로 이어졌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약한 위두는 거의 사라지고 통합이 되어 오직 3명의 위두가 관리하는 커다란 새 마을로 남았다. 그들은 높은 산과 깊은 강을 경계로 제각기 힘의 균형을 이루었다. 그러나 새 마을 간에는 여전히 다툼이 이어졌고 같은 마을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늘 팽팽하였다. 세진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사람에겐 멧돼지를 때려눕힐 강한 힘과 호랑이와 맞설 용기가 있어야 한다. 목축과 사냥이 조업인 그곳에서는 무엇보다 힘과 용기가 중요했다. 마하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사람에겐 오로지 신의 뜻을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일은 신만이 결정하신다. 농업과 어업이 조업인 그곳은 잦은 재해에 시달렸으므로
신에 의지하는 힘이 무엇보다 강했다. 하버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세상이란 한없이 웅숭깊다. 사람은 모름지기 자연에 맞추어 살아야 한다. 비교적 농토가 드넓은 그곳에서는 사람이 자연에 순응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 어느 날 세진이의 사냥꾼들이 멧돼지를 사냥하고 있었다. 커다란 멧돼지는 사냥꾼의 화살을 여러 대 맞고도 침곡산 여우골 산비탈을 내질러 마하나로 빠져나갔다. 마하나 주민들은 화살을 맞아 힘이 거의 빠진 멧돼지를 발견하고 마침 물고기를 잡던 그물을 쉽게 잡았다. 세진이의 사냥꾼들이 마하나로 내려와 멧돼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우리 땅에 들어온 멧돼지니 우리 것이요. 마하나의 주민이 말했다. 우리가 쏜 화살을 맞고 이곳으로 도망쳤으니 분명 우리 것이 아니요. 돌려주시오. 세진이 사냥꾼들이 소리를 높였다. 화살을 맞았다고는 하나 멧돼지는 펄펄 살아있었소. 우리가 잡지 않았으면 이미 도망쳤을 것이요. 그 멧돼지는 산신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란 말이요. 산신이 내린 선물을 빼앗길 순 없지. 마하나의 주민들도 물러서지 않았다. 300근이 훨씬 넘는 커다란 멧돼지는 너무 욕심나는 사냥감이었다. 그래서 세진이의 사냥꾼과 몰입꾼들은 아침부터 한나절을 씨름하며 멀고 먼 이곳까지 쫓아왔었다. 화가 난 사냥꾼들은 활과 힘으로 주민들을 위협하며 멧돼지를 강제로 가져가려 하였다. 그러나 때마침 이곳을 지나던 마하나의 순나군들이 모여들어 사냥꾼들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끝까지 반항하는 사냥꾼은 나무에 묶어버렸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세진이의 장정들이 때로 몰려와 순나군들과 다투다가 결국 서로 죽고 죽이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마하나와 세진이의 싸움은 급기야 커지더니 결국 한 차례 지독한 전쟁이 일고 말았다. 그러나 밀고 밀리던 전쟁은 수많은 인명만 잃었을 뿐 어떤 결론도 얻지 못한 채 서로 간 증오의 감정만 깊어졌다. 멧돼지 사건이 터졌던 침곡산 여우골의 서남쪽에는 새마을에 속하지 않는 내산골이 있었다. 그곳은 새마을 사이를 잇는 유일한 육로였다. 높은 고지였지만 넓은 평지로 새마을 경계의 한 중심이었다. 그곳은 각 마을의 장사꾼들과 여행객들이 자유롭게 오가며 재를 넘다가 잠시 쉬어가는 쉼터였다. 자연스럽게 그들끼리 어울려 뜨내기 시장을 이루고 침소와 주막까지도 있었다. 그러나 마하나와 세진이의 전쟁을 가장 혹독하게 치른 곳도 이 내산골이었다. 북적대던 시장 사람들은 모두 떠나버렸고 장터와 주막 등은 모두 불타 없어졌다. 횡한 장터엔 전사자와 부상자가 쏟아놓은 잔해와 피비린내만 진동하였다. 난리를 피했다가 돌아온 팽노인은 이 광경에 그만 맥이 풀려 제자리에 풀썩 쓰러지고 말았다. 내산골 장터는 그가 평생을 걸쳐 이루어 놓은 바로 그 자신이었다. 초막 하나, 집 한 채, 모든 게 오랜 세월에 걸쳐 이루어낸 그의 피땀이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시장터로 정착되기까지 여러 해가 걸렸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가족이라곤 하나뿐인 아들까지 잃었다. 아들은 젊은 장터 사람들과 함께 마하나와 세진이 병사들 틈에서 어떻게든 장터를 지켜보려다 그만 현장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눈앞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도 어쩔 수 없이 피해 있어야 했던 팽현감은 아들의 시신을 여우골 기슭에 수습하고 난 후 시리에 빠진 채 초막 안에서 몇 날 며칠을 드러누워 잠만 자고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아득히 먼 산 꼭대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동물 소리도 아니고 사람 소리도 아닌 낯선 울림이 점점 가까이 밀려오고 있었다. 깜짝 놀란 팽노인은 일어나 밖으로 나가보았다. 안개가 자욱했다. 소리 나는 쪽으로 다가가니 안개 낀 골짜기에서 붉은 빛과 푸른빛, 노란빛이 소용돌이치고 있는 게 보였다. 노인은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골짜기로 계속 들어갔다. 자욱한 안개가 걷히며 빛의 소용돌이 중심에 호랑이와 곰, 늑대, 여우, 사슴들이 떼를 지어 몰려있는 게 보였다. 팽노인은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때 호랑이와 곰이 그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곧 호랑이가 치근대듯 자꾸만 으르렁거렸다. 팽노인은 숨이 막혀 견딜 수 없었다. 가만히 실눈을 떠보았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여러 마리의 호랑이가 노인 앞에 읊조리고 있었다. 그 가운데 곰 한 마리가 우뚝 서 있었고
그 곰의 등에는 한 아이가 목을 타고 앉아 있었다. 그때 곰이 앞발을 내리고 쭈그려 엎드리자 10살이 될까 말까 한 사내 아이가 곰이 등에서 내려왔다. 소녀는 곧장 노인 앞으로 걸어왔다. 그러자 읊조리고 있던 호랑이와 곰이 일어나더니 재빨리 산으로 되돌아 달려갔다. 뒤따라 늑대, 여우, 사슴들이 그 뒤를 따라 달려갔다. 먼지가 자욱한 가운데 소년이 홀로 서서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다. 노인은 한 발 두 발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소년이 손에 잡힐 듯 할 때 짙은 안개가 몰려와 소년을 감추고 말았다. 얘야, 얘야. 노인은 소년을 애타게 부르다가 잠에서 깨어났다. 꿈이었다. 참으로 이상한 꿈이었다. 팽노인은 마냥 누운 채로 꼼짝도 하지 않았다. 모두가 허망하고 부질없으니 맹랑한 꿈도 꾼다고 생각했다. 눈은 떴으나 그대로 영원히 잠들고 싶었다. 그때 밖에서 씩씩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어 낑낑대고 짖기까지 하며 노인을 깨우고야 말았다. 에이, 귀찮아. 결국 노인은 엉거주춤 일어나 밖을 내다보았다. 희뿌연 강아지가 그를 바라보며 꼬리를 치고 있었다. 그와 눈이 마주치자 강아지는 뱅글뱅글 돌며 그의 시선을 끌었다. 이놈아, 너도 싸움터에서 주인을 잃었구나. 불쌍한 것. 노인은 그 작은 생명이 치근했다. 강아지를 안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니 강아지는 갑자기 품에서 빠져나와 산 쪽으로 달려나갔다. 노인이 멍하니 서서 지켜보고 있자 달려가던 강아지가 돌아서서 그를 보고 멍멍 짖는다. 노인은 산 쪽을 올려다보았다. 안개 자욱한 산기슭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참으로 이상하구나. 방금 꿈속에서도 안개가 이렇게 자욱했는데. 강아지가 다시 노인 앞으로 달려와 앞발을 모으고 가볍게 짖더니 다시 산 쪽으로 달려간다. 날더러 따라오라는 거냐? 노인은 하는 수 없이 강아지의 뒤를 따라갔다. 강아지가 서둘러 달려가자 안개의 가려 모습은 보이지는 않고 멍멍 짖는 소리만 났다. 야, 이놈아, 멍멍아, 천천히 가자. 그렇게 한참 산기슭을 향해 들어가자 안개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다. 다가갈수록 그림자는 점점 또렷하게 드러났다. 사람인 것 같았다.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었다. 한 어른이 아이의 손을 끌고 있다. 어른은 여인이었다. 여인의 걸음은 몹시 비틀거렸다. 비틀비틀 그 걸음이 불안스럽더니 결국 넘어지고 말았다. 아이가 여인의 몸을 잡아 일으키려 하나 쓰러진 여인은 꼼짝도 하지 못했다. 노인은 달려가 여인을 일으켜 세웠다. 그러나 여인의 몸은 시체처럼 자꾸만 처져내렸다. 소년과 함께 여인을 부축하여 간신히 움막으로 데리고 왔다. 여인을 거적대기 위해 눕혔다. 여인은 실눈을 뜨고 노인을 바라보다가 다시 눈을 감고 고개를 떨궜다. 노인은 얼른 여인에게 물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물은 입 밖으로 그냥 주르륵 흘러내리기만 했다. 계속해서 물을 흘려주니 결국 여인이 물을 받아 삼키는 게 느껴졌다. 노인은 비로소 한숨을 놓고 소년을 바라보았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꿈에 본 소년과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다. 아니, 이 아이는 분명 꿈에 본 그 소년이라고 믿어졌다. 갑자기 꿈과 현실이 뒤죽박죽되었다. 이들을 도우라는 신의 계시였던가? 노인은 일어나 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찾아야 했다. 소년은 아무 말 없이 노인의 하는 양을 지켜보고 있다. 노인이 불을 지피기 시작하자 소년은 여기저기서 땔감을 모아들고 와 불길을 높였다. 노인은 죽을 끓이기 시작했다. 노인이 주걱을 꺼내 들자 소년은 말없이 주걱을 받아들고 죽을 저었다. 죽이 끓기 시작하자 노인이 달리 손댈 틈도 없이 소년은 여인의 몸을 자신의 허벅지에 눕히고 정성껏 죽을 떠먹였다. 익숙한 솜씨였다. 여인의 옷은 발개지고 찢어져 젖가슴이 반 이상 드러나 있었다. 젖가슴은 말라붙어 바람 빠진 풍선처럼 젖꼭지 부분만 겨우 부풀어 있었다. 손은 손톱이 뭉개지고 피가 눌러붙어 있었다. 다리는 하얀 허벅지까지 드러나 있었다. 소년은 노인의 눈을 의식하며 잘게 찢어진 치맛자락을 이리저리 뒤척여 허벅지를 가려주었다. 발가락은 엄지발톱이 새까맣게 멍이 들어 있었다. 무릎과 정강이의 상처에는 아직 붉은 피가 끈적끈적했다. 왼발로 산을 넘어온 거야.
비탈을 내려오다가 몇 번을 넘어지고 미끄러진 모양새다. 노인은 여인을 힐끔힐끔 훔쳐보며 혀를 끌끌 차고 또 차고 있었다. 밤을 지새우는 소년의 지극정성으로 다음 날 아침 여인의 의식이 돌아왔다. 노인은 여인에게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여인은 가느다란 목소리로 겨우겨우 말을 꺼냈다. 저는 침국산 너머 세진이의 호미골에 살던 사람입니다. 지아비를 찾으러 이곳에 왔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의 글에 막을 내립니다. 일주일 후에 두 번째 글을 열겠습니다.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